이제 3월 넷째 주 부산에서는 여전히 많은 뉴스와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3월 넷째 주 부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양미숙입니다. 네,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처장은 어제는 기장군청에서 SMR 반대한다고 수요일은 네. 수요일. 네. 근데 결국은 기장군청 의회는 SMR을 승인했습니다. 네, 동의해줬죠. 네. 네, 신청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은 낙동강 하구를 지키기 위해서 농성하러 갔습니다. 어제 밤부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느라고 오늘 방송을 함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신처럼 전해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방송이 조금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죠? 1,400명 가까이가 나왔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구독, 좋아요. 예, 3월 넷째 주 방송도 네. 조회수를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의 메인 주제, 혹시 단신으로 전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있죠. 예. 아까 지금 농성하고 있는 거랑 SMR 통과된 거,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LCT가 부산에서 진행 중이라는 거, 네.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낙동강에 다리들이 막 새롭게 건설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 건설의 근거가 되었던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 그래서 일부 이제 희귀종에 해당되는 대모 잠자리 서식지 누락되거나 은폐됐다는 점, 그 다음에 대안 노선을 원래 이제 환경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4가지. 근데 그 안에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박형준 시장 들어와서 그 대안 노선에 대해서 무시하고 원안대로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대저대교, 특히 대저대교의 설립 근거가 되었던 당시에 부산시 전 환경 물정책실장 이건희 씨, 네. 논문이 게재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 환경 영향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이제 연구 여러 가지 문제로 게재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걸 새로 하든지 아니면 이 다리 건설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니까 이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이제 낙동강에 여러 다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다리를 건설하도록 근거가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그 환경영향평가의 근거가 됐던 당시의 물환경정책실장의 논문이 학회에서 논문 게재 취소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지금 부산 지역의 환경단체가 답변을 달라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저대교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대로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보호정의 대모 잠자리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큰 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의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보다 근데 그 문제도 여전히 있고 또 다른 문제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근거가 된 환경평가의 근거도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이 보호종들의 보호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MR은 어차피 그냥 기장군청 의회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사업 승인해서 신청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본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군수가 신청을 했는데 의회가 승인해 준 거잖아요. 신청하는 것을 도와준 건데 거기 이제 민주당 의원도 같이 좀 가세를 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정부가 SMR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이렇게 10개의 원전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또 원전을 건설하는 게 맞는지를 의회가 좀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회 의원 전원이 다 찬성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다뤄볼 뉴스는 여전히 박형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컷오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정현 공관위원장 보고 망나니 칼춤을 춘다고 비판했던 박형준이 한 2주간 진짜 망나니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쳐 날뛰는지를 먼저 갑자기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삭발을 했습니다. 네. 뜬금없이. 그 정말 이게 그 지금 시민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종량제 봉투가 다 떨어질 거다 아니면 오를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지금 사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에 전해졌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박형준 시장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어느 정도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법 하나를 통과시켜 달라고 삭발을 하는 게 도대체 제정신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에서는 뭐 지역 언론은 좀 다릅니다만은 중앙 언론에서는 도대체 왜 삭발했냐라고 전부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진정성의 의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삭발을 일요일 날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삭발했는데. 네. 왜냐하면 화요일 날 10시에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랑 만나서, 당 지도부를 네. 만나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행안위에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어쨌든 상정하자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는 부랴부랴 삭발을 단행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박형준 시장의 공으로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갑자기 전재수 의원이 나타나서 민주당의 힘을 업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의 공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중앙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역 언론은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금 노름을 하고 있을 때냐는 말이죠.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야욕으로 무슨 짓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의회도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있는데 그 국회 앞에 가서 그 쓸데없이 머리를 깎는 게 정말 이게 뭐 합리적이고 논리가 분명한 행동인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품격 있는 삭발이었다 뭐 이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죠? 충북의 그 머리 깎은 분 김영환은 그 솔직했죠. 자기가 컷오프 되니까 내가 컷오프 시켜 하면서 머리를 깎았는데 박형준 씨는 뭔가 대의를 위하고 뭐 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그게 전재수 의원한테 기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속이고 김영환 씨보다 훨씬 더 문제적 삭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삭발하면서 그런 네.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그 남자 머리 전문으로 깎는 블루클럽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힘이 레드클럽을 차리는 거잖아. 두 명이나 깎아서? 3명이죠. 또 깎았어요? 먼저 깎은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도 삭발을 했고 네. 그래서 국힘의 이번 지방선거의 그 포맷은 뭐냐면 삭발? 단발령이죠. 머리를 짧게 깎고 하얀 잠바를 입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빨간 옷 안 입고요? 그렇죠. 빨간 옷 입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오히려 빨간색은 네. 한동훈이랑 주호영이 입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정체성을 어쨌든 상실한 부산 이야기가 아니까 상황이네요. 건너뛰고요. 네.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됐던 거는 박형준 시장의 선대위에 네. 손영보 목사 아들 손영강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대 본부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언론에서 그 요즘에 언론도 그렇고 주로 공중파 라디오 인터뷰를 많이 해요. 아침에 누가요? 박형준 시장이 예. 그러면서 왜 근데 국힘은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박형준 시장은 자신의 선대위에 소년보 목사들 세이프 코리아 집회에도 나가서 탄핵에 반대 주장을 했던 손영강 교수를 임명했냐 그랬더니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역량 있는 사람이다. 백악관에서도 뭐 면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딴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을 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선에서 컷오프 당할 뻔했고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이 치고 나오니까 이제 그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당 대표는 분명히 뭐 당 대표가 선언한 건 아니지만 원내 대표가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죠. 근데 물론 명확한 윤어게인과 단절하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뉘앙스고 언론에서는 다 그렇다고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방향과 이거와는 반하게 지금 박형준 시장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과 내란 세력과 함께 한다는 건 부산 시민을 욕보이는 거고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계엄을 동조하고 내란에 동참했던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부산의 시장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또 고성국이랑 강용석이 하는 그 무슨 대기 뭐 그런 이상한 극우 방송에 예. 출연을 해서 네. 문제적 발언을 또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두 가지가 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손영강 교수를 실드치면서 세이프 코리아의 집회는 윤어게인 집회나 태극기 집회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집회죠? 그러니까 세이프 코리아는 윤석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자진 해체했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단체다라고 이야기한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손영강이 소년보 목사 아들이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작년 10월 달부터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도 네. 가서 마치 이재명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종교 지도자면 잘못을 해도 구속 안 할 수 안 해야 됩니까? 저는 무슨 법 테두리에 벗어나 사법 체계와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 혹은 합리적 보수라고 이야기되었던 박형준이 거의 이제 극우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법을 제정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삭발까지 하는 사람이 사법 체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게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건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계급 계층을 다 포용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방적 그렇죠. 다양성을 포용하는 포용하는 도시를 말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사람 그 박형준 시장이 손잡으려는 사람들은 되게 갈라치기하고 혐오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 물론 아들이 그랬다 안 했다 하더라도 아빠가 누구누구는 끝이다 이런 거를 설교에 말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그런 분들을 선대위에 영입시키는 게 어떻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그 같은 무게로 아니면 같은 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고, 박형준 시장님이 그런 부분 좀 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글로벌 허브 도시에는 그러면 일부 극우 내지는 계엄이나 내란을 동조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허브 도시를 말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선대위에 영입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손영강 교수가 저희가 좀 저희 단체가 좀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연금개혁가라고 소개를 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연금개혁 그러면 뭐 건강사회복지인데 그 전문 분야니까. 예. 이 작년에 통과될 때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이 고갈나서 청년들한테는 엄청나게 피해가 볼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 아니었습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손영강 교수가 만든 단체가 바른청년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네. 요 옆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 그래요? 양정에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작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부산 동아대의 국민연금 전문가라고 하는 난찬석 교수님이 네. 있잖아요. 네. 그 교수님 앞에다가 가서 대자보를 붙이고 문에다가 비난하는 교수 연구실. 네. 어. 거기를 거의 도배질을 했어요. 그거를 한 단체의 대표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문제 많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니 자기가 주장하는 연금개혁과 반대된다면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죠. 본인도 교수 아닙니까? 근데 분야가 틀려요. 이 사람은 네. 전기 전자공학부가 뭐 그래요. 서울대에서 아니 뭐 그렇다 전자공학으로.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럼 자기와 반대되는 연금 개혁안을 낸다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따져서 언론 기사화할 수도 있고 뭐 성명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단체에 소속돼 있는 청년들이 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 뭐 교수로서도 그다음에 뭐 지식인으로서도 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놀랍게 이 공학 박사인데 네. 창조론을 믿습니다. 네, 보통 카이스트에 창조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네. 뭐 종교적인 분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거론은 안 네네.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박형준 시장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 차장님은? 저는 그 박형준 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설전의 이미지는 저는 이제 보궐선거 나왔을 때 기자들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이렇게 침착하고 절대 화를 안 내고 온화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그런 이미지는 썰전에서만 나오는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전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로서의 박형준 교수의 모습은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모습을 잃은 상태에서 그게 물론 개선이면 괜찮고 진보면 괜찮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왜곡되고 극우화되어가고 편향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과연 자기 인생 아니면 정치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저기서 상처를 많이 난 것 같아요. 박형준 시장이. 스스로 상처를 내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네, 삭발도 그렇고. 그리고는 네. 또 문제가 된 24일 날 시정보고대에 네. 예.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네. 뭐 언론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5,000명 모였다, 6,000명 모였다 뭐 이러는데 뭐 오늘은 어쨌든 언궁시장 같고 어제는 또 뭐 호텔에서 무슨 회사법원 관련해서 지금 행사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시정보고대회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시기잖아요. 그러면 시청 내에서 이렇게 보고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홈페이지에 그걸 올린다든지 이런 건 이해되는데 사직 실내체육관까지 빌려서 거기다가 동원되었다는 강력한 의혹과 의심이 되게 이렇게 시정보고대회를 하는 것이 정말 다른 그 출마자들에 비해서 커다란 혜택 아니겠습니까? 부산 형평성에 MBC가 이미 보도도 했죠. 예,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대회면 이해를 해요. 근데 동원됐다는 의혹은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새마을 부녀에서 지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동별로 3명 이상은 채워랍니다. 이런 문자가 새마을 부녀에 다 돌았던 문자를 저희가 캡처를 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으로부터 하나 들었는데요. 가니까 새마을 자유총명 연맹 자리 또 누구누구 자리 뭐 이렇게 다 표시가 다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MBC 보도에 의하면 양산에서도 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왔고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의 말에 의하면 이제 끝나기 한 20분, 15분 전에 우르르 다 나가서 자리가 많이 비었다. 그냥 비은 게 아니고 거의 뭐 그 사직 실내 체육관의 10분의 1, 한 뭐 20분의 1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많이 맞아요. 공연된 것 같아요. 예, 복지관에서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정은 나 몰라라 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시민들의 불안도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사이에 오늘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이 되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 부산시 공무원이 나와서 인터뷰하던데요. 아닙니다. 예, 너무 준비가 잘 됐다.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부산 특화로 진행한다 이렇게 하던데요. 일단 이게 뭐 부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부산만 특별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만 그렇죠.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법 시행 이후 법은 시행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부산은 인력도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인력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들던데. 정부는 344명 뽑으라고 예산 내려주는데 부산은 270명밖에 안 뽑고 있어요. 그래서 더 늘려야 되고 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 통합돌봄 관련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 다리 짓고 뽕피도 짓고 하니까 거기 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자, 양 시장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주진우하고 아직 남았습니까? 아니, 오늘 저녁에 예. 오늘 뭐 합니까? 방송 저녁에? 토론을 하잖아요. 두 분이 예, 제가 요즘 거의 부산 소식이 깜깜입니다. 이래가지고 부산 소식 어떻게 전한다고? 자, 주진우 의원하고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토론이 안 봐도 뭐 보고 싶지도 않지만 박형준 의원 시장은 되게 뺀질뺀질하게 토론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유들유들하게. 사실은 그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허점이 많고 문제적인 그런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는데 근데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보면 별로 근거나 논거가 없잖아요. 무조건 주장하잖아요. 공격수. 예. 그래서 그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주진우 의원한테 동정표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4월 11일인가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주진우가 되면 큰일이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박형준은 4년이면 끝나지만 주진우가 시장이 되면 자기 기회가 없어진다. 그렇죠.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좀 주진우 의원이 발끈해서 그게 기분 나빠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진우 의원은 뭐 일설에 의하면 자기 몸값 높이고 얼굴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소리가 많잖아요. 시장에 관심 없고.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두 사람은 오차 범위 내에 치열하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말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 게임. 이번에 박형준 시장이 뭐 재산 공개할 때 그 LCT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영복 때문에 LCT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리와 불법 의혹이 있는 LCT에 사는 박형준을 선택할 것인가, 부산에 월세도 하나 없는 주진우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뭐 선택 안 해도 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5대5잖아요. 경선 룰이. 당원 5, 시민 5. 시민 5 이러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박형준 시장을 많이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오버도시 특별법 삭발이나 시정보고대회 그 동원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부담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박형준 시장이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라인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없는 저는 것 누가 같아요. 머리 잘라낸지 알지만 하여튼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자신들은 도대체 이 뭐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머리 깎은 게 안 어울린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건 뭐 논외지만. 그래서 제발 다음 주에는 박형준 시장이 조금 제정신이 돌아와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좀 캄한 상태에서 좀 뭔가 시정을 좀 뒤돌아보면서 좀 다들 난리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부산시장을 조금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3월 넷째 주 부산 소식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